자, 시작하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민생 활력 제고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북구의 업무 추진에 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북구청도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남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경화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이정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혜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북구 읍면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홍역장입니다. 정진철 신광면장입니다. 김정숙 청하면장입니다. 김남경 송라면장입니다. 최정훈 기계면장입니다. 김보연 죽장면장입니다. 이검주 기북면장입니다. 정연학 중앙동장입니다. 이금화 양학동장입니다. 정혜숙 죽도동장입니다. 서재조 용홍동장입니다. 정인영 우창동장입니다. 주유미 도동장입니다. 박찬우 장양동장입니다. 박선희 환여동장님은 교육 중이라서 대신 정소영 총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 북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 운영 방향,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원래 북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북구는 혁신으로 새롭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시 뛰는 북구 실현을 목표로 북구청 정직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에서 4쪽은 일반 현황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의 일상에 안전을 다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올해 19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안길 포장 및 세천 정비, 도시 미관 개선 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읍면동과 협력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도시 미관 개선 등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를 핵심 구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조 지역경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작년에 관내업체 계약률 93%였으며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광곡공사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생산 자재 물품을 적극 반영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바르게 놀자 함께 만드는 건전 게임 문화 조성입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원래 처음으로 모범 게임 제공업소 2군데를 시범 선정하여 현판식 제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으로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지역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민원 토지 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관내 570개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부 및 부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오지 마을로 찾아가는 지정민원 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상간 오지 마을 주민들을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 청약 및 토지 이용, 기타 토지 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 민원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 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건강 상담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신광 만석지구를 시작으로 41개 지구 37필지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기계 현내, 청하, 미남, 송나, 하송, 흥해 용천지구 등의 지적 공부를 시스템화하여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업무입니다.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에도 우리 북구는 2,670억 원의 예산으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험 및 자립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7만 8천여 명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환경오염 요인의 사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위해 환경 사전 차단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1,100만 원으로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지정을 운영하고 우수 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 취약 지역 중점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먹거리 안전사수를 통해 식중독 예방,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외식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지방세 및 시정 홍보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제한된 지면에 담기 어려운 각종 정보를 QR코드로 더욱 풍부한 시정 홍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부는 2,967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 목표액 대비 104%의 징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및 지역 철강경기 불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3억 원이 감소한 2,550원이 세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건전재정을 위한 체납세 조기 징수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94,138건에 183억 9,400만 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체납자별 철저한 사유 분석으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외에도 납서 지원 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납세 태만을 억제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업과 소관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산림 훼손지를 복구하여 도심 산림 경관을 회복하겠습니다. 소규모 불법 무단 경작지 확산 등 산림 훼손 증가에 따른 산림의 생태적 기능과 경관적 가치 훼손으로 산림 재해 우려 및 도시 경관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동지역 산림 무단 경작지에 대해 경작지 철거 및 훼손지 복구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 경관을 복원하여 시민 주거 환경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조 신속 안전 체계적인 산불 대응으로 시민 안전 실현입니다. 지난 2025년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태세 확립과 대형 산불 재료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장성동에 배치한 산림청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대응 인력 취약 시간대 탄력적 근무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조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지난해 조림 및 숯가꾸기 사업, 산사태 취약지 재해 예방 공사,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구축 및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로 농가 소득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농로 포장외 105개소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토양 계량제 공급 지원 사업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69개소의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관정이 원상복구되지 않아 방치될 경우 관정 내부 시설이 부식되고 지표의 오염물질이 노출되어 지하수원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2025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방치공 17개를 원상복구하였으며 올해에는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치공 29곳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소중한 소화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보행장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32개소의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과 8명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및 노산 정치물 정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량, 도로 사면의 안전점검, 정밀 지인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도로 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로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해 우리 북부는 기계 지가리 이동천, 진광방옥리 마곡정 등 6건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하천 최독조 준설에 힘쓰고 청하 명안리 안심천, 황해 덕장일이 장재봉천 등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 참여와 홍보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 2만 5천여 건 8억 6,600만 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펜타시티에 무인 단속 카메라 1교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구간별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45쪽 시민 중심 신속한 인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복합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 및 보완 등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처리 기한 대비 30% 범위 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조 주거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농어촌 마을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지원 사업 및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빈집 정비 10개동, 주택 개량 4개소로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각각 10개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북구청 7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의 450여 명 공직자들은 시민 불편 해소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량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기 전에 정책 질의를 일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지침에 들어가서는 과장, 읍면, 동량까지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까지 이 질의를 해주시고 그럼 먼저 청량 어때? 우로부터 정책 질의 있는 의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민성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부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는겨? 예. 반갑습니다. 조민성 의원입니다. 좀 있으면은 양악천 이렇게 보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8억이 확보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라. 의견 수렴을 해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고속버스, 2단계 축파, 3단계 평생학습 뱃머리까지 보건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구 북구의 정중앙에 통과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학산천이 너무 장기화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불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호소했잖아. 그렇죠?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안내하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않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침수 예방시설이 올해 공사가 계획돼 있으며 양악천이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 물론 남구지만은 송도 죽도 뭐 해도 이 경계 지점에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북구청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설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은 답변하세요. 이 양악천 보건 사업에 저희들 약간의 민원 확산천 할 때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또 가서 청취도 해서 그런 게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절차를 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구 북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남구하고 이런 거는 공유를 해서 같이 이렇게 반상에 대해 홍보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아래 1차적으로 설명이 했는데 사람이 6분밖에 안 됐어요. 아, 네. 거래 가서는 안 되는 거라. 예, 맞습니다. 최소한에 50명 이상이 공장이나 그 주민이나 상가를 가진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러한 실수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김용익 위원장님. 예,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흥해 지역구 시의원 김종익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중에서도 또 흥해 지역은
지금 주택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또 3월, 4월 이렇게 되면은 또 비산먼지 발생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네. 현재도 지금 이제 대규모 지역이 맨동산 내지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빈 공지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기에 이게 예전에는 산지일 때는 이게 물이 그렇게 그래도 좀 천천히 내려오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우기 때도 상당히 그 침수되고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부지 말구에 배수 체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보고하기 전에 이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저도 그쪽 분야를 좀 알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는 우리 특히 그 KTX 역 쪽에 그 민동산 부분 그리고 구획 정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또 맑은물 본부에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물의 흐름, 물이 어디로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그 형태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구배나 이런 것들을 최소해서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점 합동 점검을 지금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부분도 사업주한테 지금 최근에 저도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비산먼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부서 환경 관련 부서에 제가 그런 거를 각별하게 좀 지도 단서 또 점검 안내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래 지시 이제 하시는 거 좋은데 네. 어쨌든 그 대교든지 이미 입주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죠?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인지구도 그렇고 저 펜타시티 쪽도 그렇고 네. 그리고 영일만 산단 쪽도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부임하신 그 흥해 업장님도 계시는데 네. 합동으로 좀 네. 이렇게 사실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흥해 업장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북구청에 긴밀하게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미리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읍면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직원 만족도는 어떻고 또 민원인들 불편사항 이런 신고사항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그까지는 그때 점심시간 휴게제가 하다가 어디 민원실에 우리 용홍동장님 한번 네? 우창동은 하고 있고 다른데 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민원인들도 이제는 좀 약간 이렇게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청장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함정 의원. 예, 부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네. 질문을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북구청 앞으로 보면은 중앙동이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북구청 이제 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겠지만 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짧게라도 어떤 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이 시내를 어떻게 중앙동을 좀 살려보겠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좀 북구는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곡이라든지 펜타시티라든지 외곽 쪽으로 계속 그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지구를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는 게 어떤 북구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북구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신광면에 지금 에코빌리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찬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도심공동화는 북구청에서 하기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도심공동화 그리고 도시가 아까 말씀 초곡 또 외곽 지역에 확장됨으로써 저희들 상하수도 관로 그다음에 펌핑 이런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도시를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수직으로 보려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공간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써야 된다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구청에서 이거를 조금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제 의견은 계속 본청에다가 연락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에코빌리지 진광 흥안에 하는 걸로 제가 주민 그 신형 교류회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흥안 지역은 찬성을 하고 흥곡 지역은 찬성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미온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기계 쪽 경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그쪽 부분하고 정확한 면적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으로서 말씀드린 건 예, 여기 나왔네요. 흥곡 1, 2주민은 95%, 이장 분들은 95%, 토지 소유자들은 77%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그렇게 찬성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북구청장님 지금까지 개발 계획이 좀 미진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 도심 공동화를 유발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 북구청 입장을 소상하게 좀 이제 전달을 하셔가지고 네.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이런 외곽으로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 중심지 위주로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에코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남구에도 대송이 신청을 했고 또 북구는 또 신광 흥곡 이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접 지역의 읍면동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소상히 확인하시고 이게 진행이 될 때 정확하게 우리도 정보를 알아야지 에코빌리지가 어떻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면밀하게 좀 네. 확인을 좀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양이 예. 우리 함 의원이 묻는 건 간단한 공동화라는 것은 우리 포항의 청량님의 책임만 하면 공동 전체의 문제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묻는 질의는 뭔가 청량이 그래도 북구의 장으로서의 매듭을 지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에코빌리지 이거는 포항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묻는데 지라는데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참고하세요. 그래. 네. 다음은 저기 그 이름 발표하고 질의하세요.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상길 의원입니다. 김상희 또 분위기 좀 이래 서먹해질 때 또 큰 또 위트를 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예,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장님께는 제가 한 가지 좀 잠깐 그 건의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 존경하는 그 조민석 의원님 의견에 또 붙여서 그 보통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뭐 오전이나 오후나 보통 오후 시간대 보통 뭐 자생단체 뭐 회원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예를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보면은 뭐 통장협의회에서 많이 오시고 근데 거기서도 과연 이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하위 조직인데 의견 수렴이 아니고 거의 뭐 그 통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어떤 관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주민 설명회나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을 뭐 저녁에 하는 거는 좀 어떤지, 예, 낮에도 그 다 일과를 하시니까 시간이 조금 물론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관계자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저녁에 또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그 아까 우리 그 산불 대응 잠깐만 김상희 우리 정책 질의 끝내고 네. 따로 기회를 예, 줄 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 건의사항 그렇게 좀 네. 주문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받아도 돼요? 다음은 뭐 정원수는 이름 바로 앞에 가지고 이름 잊어볼 수 없잖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회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지역구 쪽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이제 스페이스워크가 처음 개장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이제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현재 이 와중에서 이제 동절기 때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또 중요한 건 환호공원에 제2미술관이 이제 또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3월 이후에 공사도 있고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또 못 쓰고 근데 5월 달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좀 주차장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주차 네. 문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도 지역구 영일대가 또 지정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지정 해수욕장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넓지만은 거기 비교해서 인원이 다 동일하게 짧든 길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페이스 제가 본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겨울에 주말에 2번 가봤는데 겨울은 좀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봄에 갔을 때는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설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가 건설교통 과장님 스페이스워크 주차장 우리 추가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 추가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존의 주차장 못 쓰는 이제 현재 상태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밑에 이제 미술관 이 건립 공사 시작되면 또 차량에 대한 공사 차량이 워낙 또 많이 다니게 될 거고. 예. 근데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예. 이 봄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예. 그다음에 지방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없는 것 때문에 또 중간에 교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드린 겁니다. 일단 지금 공사 기간 중에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염두에 두고 만일 없다면 제가 그 부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향후에 문제가 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 대응 방안을 좀 잡아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는데 지금? 지정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네. 똑같은 길이면
겉에 인원이 배분되는 게 맞는데 다 해수욕장마다 거리가 틀리고 이 들어오는 인원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제가 듣기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인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발생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안전 요원을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 해안선이 100m다. 예. 근데 700m다. 그래도 예. 동일한 인원수 10명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 해수욕장 특징, 그 분잡도 그런 거또 가시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일률적으로 돼 있다면 원래부터 그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네.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름 안 볼 테니까 이름 대고. 예. 최학렬 시민입니다. 누구는 뭐 최병렬이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희 의원님이 그 하셨길래 연달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면장님들 계시고 도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민원실에 휴게실 그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노동이 이제 존중받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가장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면장은 다 밥 먹으러 가고 동장은 밥 먹으러 가는데 그 힘도 없는 사람들 앉혀놓고 문을 열어서 이거 될 일이냐. 또 교대 근무도 안 된다 해갖고 할 수 없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래 간 것이고 잘 정착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구청장님 그 7포에 예. 그 근로자 다목적 그 야영장 만들어진 건 아시죠? 네. 또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거 만들어진 것도 시내에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울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를 이동 노동자 공원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내용들을 확산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 임기가 어디 되시죠? 임기가요. 무슨 임기. 임기 제가 남은 건 공로연수 명예퇴직 빼고 1년 반 남았습니다. 원래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묻느냐면은 이제 양대 구청 민원실도 제가 볼 때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민원실 직원이 부장님 의견 한번 묻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 의견보다는 민원 전시 때 얼마만큼의 민원이 오는지 또 그 민원이 어떤 형태인지 시급성하고 또 보고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가능한 가용 인력인지 이걸 먼저 따져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야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전시 때 휴식권이 보장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작년에 시작이 됐고 양대 구청하고 그다음 이제 본청 차량 등록 사업소만 총을 3마리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본청은 못하더라도 양대 구청은 원래 아마 조례를 통해서도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제가 살아와야 될 건데 죽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오면은 양대 구청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할 테니까 구청장님도 그 문제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 이제 또 묻겠습니다. 민원인의 이렇게 무조건 응대력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 사회 질도 중요합니다. 실은 뭔 말이냐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제 간단한 주민등록 등본 띄고 이거 잘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제가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건설 교통과를 갔더니만은 한참 있다가 이제 본청에 건설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어 연락이 없고 이래갖고 어디 갔냐 하니까 이제 자치행정과에 새마을팀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 분장이 왜냐면은 민원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원스톱으로 해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등본한테 띄주고 달 띄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민원을 갖고 갔으면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서 배치를 하좀 해야 되지. 그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오히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부서에 어디서 하십니까? 여기다 개선책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건지 좀 이야기. 근본적으로는 전 의원님 의견에 정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건설 교통과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라도 답변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따가 네. 건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있다가 또 자기가 아니라고 또 이제 어딘지 같은 남구청에 이제 그래. 그 일이 미안합니다. 북구청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갖고 북구청 내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예, 부서 간 협의가 좀 잘 되는 그런 북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도 어느 정도 경과되었고, 김은주 의원님 이야기할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읍면 동장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구청장님 지금 취임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오늘이 30일째. 아이고 30일 되셨어요. 저희 이제 업무 보고 전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전 연도의 정책 질의에 대한 것들이 뭔가 이제 수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개선이 돼야 네. 저희가 와서 업무 보고하는 그런 뭐 효능감 같은 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네. 혹시 지난해 정책 질의나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들 논의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대형동 부분이 대형동 뭐죠? 대형동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그래서 저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성매매 직결지죠. 예. 제가 말이 잘 안 예, 떠올랐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또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방설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 그 파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챙겨. 그렇죠. 예. 그런 뭐 단속이나 이런 것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 업무니까 그 네. 업무 소홀하지 않게 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남북구청에 불법 현수막 단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남구 북구의 인구 격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6만 명 정도 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퍼센트로 6만 따지면 어떻게 되죠? 퍼센트로 하면. 6만에 20. 예, 54대 44. 예, 예, 거의 10% 차이가 나서 예. 지금 북구청에 북구에 지금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조금. 그로 많죠.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본청에서 크게 계획이나 정책 수립을 하겠지만 이런 교통 혼잡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들은 구청에서 지금 담당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아직 파악하시기는 조금 어렵겠네, 그죠? 한 달 동안 있어봤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해달라. 예, 두 번째 도로 파했다. 예, 세 번째가 현수막 떼달라. 네, 그 다음에 현수막을 왜 달지 말아야 될 곳, 횡단보도랑 신호등을 가리는 데랑 현수막을 나무랑 신호 표지판을 같이 해서 표지판이 기울어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단속, 이 세 가지가 주류였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 잘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인구가 가밀되면서 교통 정체나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뭔가 오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선은 김성재 의원 정책 질의할 거 없습니까? 네? 그럼 정책 질의 넘어갈까요? 네? 그거 하고 넘어갈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황창기. 그거 저 만호가. 예. 황창기 맞지? 김만호. 그런 것 같지. 부장님 그 나이가 이래 있어가지고 안질이 좀 나. 이해합니다. 예. 만호. 예. 청장님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그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업무 파악은 뭐 좀 잘 됐습니까? 한 57% 정도. 57%쯤 됐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동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내용은 전달 받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영흥동, 우창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정복지센터가 여러모로 좀 협소하고 또 온 지가 거의 30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져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말 그대로 주민들 오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정말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앞에가 항상.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어려운 사항들을 전 뭐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부서에 그 행정복지센터 이전이라든지 또 새롭게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부서에 전달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청장님 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네, 의원님. 우창동과 영흥동은 제가 두 군데 다 신용교류회 때 같은 지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마을 대표자분들께서 궁극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복합적인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추세인데 네. 옛날에 주민등록이나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 그리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런 게 전달됐다고 두 군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어디 할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도 계셨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우창동 영흥동에서는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위치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안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만약에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또 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위치 부분은 뭐 제가 아직 그쪽 그 지리에 대해서 아직 다 소상히 알지 못해서 그건 모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두 동네가 다 복합적인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혹시 청장님께서 예. 내년에라도 예. 우리 그 두 동네가 예. 그런 어려사항을 인지를 했더라면은 예.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우창동, 영흥동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긍지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저기 안병국 질의해 주시고. 네. 부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저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주문할게요. 구청이 있는 동네가 이제 구청 소대지 동네가 우리 중앙동인데 중흥로가 있고 쭉 이게 통과교통이 되는데 그 처음부터 이제 의회에서 계속 이제 시행할 정책부터 이거 고려하고 또 관리적인 체계를 잘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 분리됩니다. 지금 터미널에서도 북부 영일대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리고 또 사이드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이렇게 돼 있는 도로 중앙 분리대에 보면 개구멍이 수백 개가 뚫려져 있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거 그렇게 유지보수비하고 풀비 다 주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또 풀어버린 것도 있고 3단으로 되어 있으면 2단 풀어버리고 위에 꼭대기도 나사로 다 풀어버려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푼다는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바로 보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체크해서 언제까지 보완하시겠습니까? 체크되는 대로 체크되는 대로 곧 설 명절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 설 명절 전에 보수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축도시장에 이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다 다니잖아요, 그죠? 네. 중앙에 개풍역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주 메인 도로와 이제 양쪽에 우리 노란색 선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까지는 이제 묵시적으로 우리가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 상행위를 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해가 지붕을 덮어 씌우고 꿀뚝을 빼고 화기를 놓고 했는 집이 한 10대 집이 돼요. 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왜 그냥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부? 노상적치 그래,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주는데 그 도로 선상 노상 위에다가 앵글을 설치하고 사각 파이프를 설치하고 위에 지붕 설치하고 벽면 설치하고 가능합니까? 네? 시민들이 완전히 통탄을 해요. 그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추석 전에 설 되기 전에 같이 그건 설 되기 전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협의 좀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이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시민들이 이게 참 보기 안 좋거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혜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예, 의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북구청 산하의 읍면동장님들도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늘 북구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이제 우리 북구청 업무 보고 받을 때 아마 존경하는 안배구 의원님 계시지만 죽도시장 노점상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들 대해서 이제 아마 저 정책 주문을 좀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작년에 2025년도에 12,000건 그다음에 녹상 적치물 14,0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셨네, 그죠? 예. 이 죽도시장이 이제 단순한 어떤 시장을 뛰어넘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면은 구룡포 영일대 가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죽도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죽도시장이 우리 포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도시장에 오셔서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를 좀 많이 이렇게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단속을 잘 하시고 그런 관광객들이 오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포항시의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을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노상 적치물이나 그다음에 이 노점산 단속도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죽도시장에도 이제 아마 상가번역기가 2-3개 정도 아마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게 우리 들어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포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은 오보고 이제 포항 관광지로서 오보고 싶은 아마 5위 안에 지금 우리 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심에 있는 시장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가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배상규 의원 예. 짧게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답변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도 말씀하셨고 또 업무 보고 중에는 주정차 탄력적으로 단속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으셨습니다. 곧 이제 폐오름대교가 개통이 되면 아마 북구 지역인 그 3호로 쪽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구청에서 사전적으로 여기 일대 바닷가 뒤쪽에 있는 3호로 쪽에 아마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이제 홍보하는 현수막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단속하실 거를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민생 회복 차원에서 주변 상가들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단속을 유예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두시고 탄력적으로 이제 단속하고 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오름대교가 개통에 대해서 이제 차량이 많아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운행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그리고 낮 시간대, 야간 시간대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이쪽으로 밀집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라면 조금 더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주변 상권과 약간의 협의나 그리고 단속 이전에 충분한 사전 고지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그 3호로 주변에 갓길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기 영일만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관광특구의 기능을 좀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지금 정확한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롯데 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런 행정기관도 이전한 그런 공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최소한의 주차 공간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물려서 여기 인접 지역의 상가 주민분들, 상가 주인분들 그리고 여기 주거하시는 주거지에 계시는 주민분들까지도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러한 주차 단속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갓길 주차가 안 되고 나면 안에 이제 주택 지역 안쪽으로 다 이제 주차로 또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 곳을 막으면 어디 한 곳이 또 이제 또 터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조금 유기적, 탄력적 그리고 그러한 주정차 단속이 됐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나 포항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일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그런 주차 단속 업무도 조금 거시안적으로 좀 더 폭넓게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에 좀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장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쪽은 관광특구로서 또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 개업발이라고 그때는 우리가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아마 몰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쪽하고 저쪽하고 분산되는 정도를 봐서 처음에는 출퇴근 시간대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 하고 그 뒤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관광특구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처음에는 좀 계획고도 많이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하게 좀 단속해야 우리 해오름대교의 개통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에 2번 정도 사전 점검을 갔습니다. 가서 우회에 하는 부채도로나 그다음에 간선도로의 연결망들, 신호등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는데 개통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 운영을 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좀 말씀 감사드리고 실제 현재도 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 보면 예. 그 출근 차로 쪽에는 불법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예. 단지 이제 퇴근 시간대 되면 이제 상가 영업하는 시간과 맞물리다 보니까 약간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의 그 상가 번영이라든지 충분히 홍보 궤도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조금 그러한 단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속의 위주가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주차 공간 확보할 행정에서 또 의문이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강구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은 노력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께 손 너무 드지 마소. 뭐 키 크다는 사람들 손 든다고 뭐. 아께 분명히 최혜건 위원장이 마지막이라고 했거든. 저는 여기서 시간도 봐야 되고 위원들이 다 몇 시 되면 끝나고 다른 약속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배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조용원 의원 질의해 주시죠. 자, 부회장 고맙습니다. 우선 의무부 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뭐 진행 방향을 한번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의무 보고 받으면 정책 질의도 받으면서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와 제의하면은 그건 안 돼요. 예, 자, 좋습니다. 본 얘기 예, 질의 정책 질의. 예. 자, 우리 청장님 아까 의무보고 하기 전에 뭐 한 30일 부임한 지가 30일 됐다 그러는데 57% 의무 파악을 했다 그러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튼 잘 하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매진을 해주시면은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아까 앞서 뭡니까 우리 최광열 의원도 했습니다만 미래가 아직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죽도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내가 질의보담도 의견을 드리면서 한번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죽도시장이 사실상 엉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 중에서는 5대 재래시장이 되는데 이제 포스코 이 다음에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재래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오시는 외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면밀히 보면 한 70% 가까이가 주말에는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주차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부터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포항시가 필요한데 경제노동과에서 그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구역이 또 북구청장님이 또 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네. 장이 6월달에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네. 인근에 네. 주변에 가장 중요한 주차 시설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2000년도에 불법 규정 단속을 하는 주차 보통 지도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맞은편 성심 보육원 그걸 매입하는 그리고 강 건너에 그때는 자동차 운전 면허장인데 그쪽 저희들 그런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해도 그때처럼 저도 일일이 발품을 받아서 다니면서 동선이 가장 좋고 또 약간의 최소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어디에만 더 저렴한 땅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안 되면 구청에서도 해도 됩니다. 예, 반드시 건의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실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빨 5개나 동안 말이 막 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우리가 효자의 SK뷰가 있는 데가 그 어딥니까? 효자 맞죠? 효자의 SK뷰 1, 2, 3차 되기 전에 그 상권을 보게 되면은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은 처음에 그 본원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됐어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네. 그래 효자 중학교 자리에 그 주차 공간을 해줬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모두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합니다. 그 요소에서만 다 그 상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상품은 좋은데 그 우리가 살리지를 못하는 거는 이거는 그 행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해서 앞으로 인근에 주차 공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뭐 본인이 만약 사러 오게 되면 나중에 다음부터 매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청장님이 반드시 그 실천이 될 수 있게끔 강력한 요구를 해주기를 갖다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무파고 57번인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질문은 좀 그렇고. 네. 예.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쳤습니까? 청량에. 네.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점 내용을 알고 있죠. 네. 다 적었습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내지는 죽도시장의 불법 상인들. 그거는 잘못하면 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 청장실이 적다라면은 좀 넓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과장들, 그 과장들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들고 지금까지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에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과장들 동향 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원 의원 먼저 그리고 조영원 의원 두 번째. 걔도 참말로 그 시간입니다. 참말로 미안합니다. 걔는 농담을 하고 지금은 정말 실수했네. 미안합니다. 예, 사료 과장님. 지난 우리 25년 3월 달에 우리 경북 산불이 있었잖아요. 예. 예, 다행히 우리 시에는 또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봤습니다만은 아까 산불 대응 계획을 보다 보니까 일단 과장님 누구?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일단 과장님 자료를 좀 일단 요구할게요. 산불 감시 체계라든가 아니면 산불 지휘나 대응 매뉴얼 지금 주요 추진 계획 요거 말고 또 상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문연실로 통해서 좀 주시고. 예, 그래서 산불 대응 계획도 설득되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다른 한계는 왜 우리 지난 우리 시에서도 행정구역을 용역을 통해서 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산업과하고 녹지과하고 그다음 그린웨이과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관내에서는. 이게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좀 구역 설정이 좀 애매한 데가 많아요. 맞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근데 저희 알다시피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중앙동에 보면 초원탑 인근에 보면은 다 녹지과 산업과 다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전에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자기 과 아니라 그러고 또 막 이러시더라고 또. 예. 명확하게 있습니까 그게? 예, 업무 분야표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줘보세요. 예. 예, 줘보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했던 민원 때문에 한번 그때 가보니까 산업과도 아니고 녹지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핑퐁 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말씀들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 업무를 봐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적극으로 해서 민원을 해서 뭐 빙판되는 일이 없도록 예. 그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부서별 세부 질의할 분은 이제 황창기는 진짜 아껴야 돼. 손 들었죠? 안 들었어요. 아껴 분명히 손 들은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고.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건설 교통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관련해가 예, 이 부분은 항상 그 행정감사 때 예, 이제 단골 메뉴로 예,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몇 개 업체에서 다 포항시 전체를 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감사 때 항상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감 때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이미 업체에서 다 하고 예산을 거진 다 소진할 때쯤 돼서 행감을 하거든요. 예. 그러고 행감 지적을 당하면 그 다음에 되면 또 뭐 읍면동 장님들이 또 다 바뀌어요. 그래 되면 또 그 행감 다음에 또 행감 때 또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럼 계속 이게 제가 4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업체들은 그지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로 오신 동료님들은 그 내용을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업무 상반기 업무 보고다 보니까 지금 딱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1억 5천 이제 동에만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죠. 8개 동. 예. 예. 맞습니까? 보안등 신설 유지 보수 비용. 예, 1억 5천 북구 8개 동입니다. 동에만. 동에만 합니다. 읍면동에 읍면은 지금 7군데인데 읍면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얼마쯤 되는지 모르세요? 면에는 제가 한 1억 정도 알고 있고 읍은 한 1억 2천 정도. 그럼 다 합치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 그죠? 예. 예. 이게 보면 6천입니다. 응? 6천만 원? 예. 1년 한도가 6천이에요? 예. 읍하고 면하고 예산이 좀 틀리는데 읍은 네, 면당 6천만입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거 뭐 남구 얘기지만 구룡포인가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작년에. 예.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두 업체에서 여러 뭐 제가 알기로는 북구 같은 경우도 한 개 업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또 동 이렇게 2개, 3개를 끼고 한 업체에서 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 뭐 알고는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좀 이런 앞으로 물론 맞습니다. 이게 뭐 한 업체가 뭐 순발력 있게 신속하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매년 지적은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저도 예, 업에 근무할 때도 보안등 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저도 바꾸려고도 몇 번 노력해봤는데 이게 참 기존에 지역 업체다 보니까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지역 업체란 부분은 지역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업체에서 계속 간다는 거는 뭐 사실 좀 물이 너무 고임을 썩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읍면 동장님 다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행감제 나오면 예, 시정할게요. 똑같아요. 그게 뭐 시정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좀 행정상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읍면 동장님께서 한 번씩 다른 업체를 좀 교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북구에는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골고루 그래서 6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서 기계도 하고 예. 장성동에도 하고 이런 업체도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또 넘어가면 그에 대해 또 그대로 반복되고 참 그런 부분은 참 행감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청장님한테 좀 아까 뭐 정책질이 끝났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장님들께는 골고루 하라고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만 한 업체가 뭐 읍면동 두세 군데 한다는 건 좀 그거는 아니다 그죠? 아 그래 하는가요? 아직 예, 그래 그런 게 좀 뭐 순발력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명분은 뭐 빨리빨리 민원을 위해서 빨리 순발력있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예. 너무 한 군데서만 해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황상규 의원은 그게 정책 질이에요. 요거는 구청장이 지시를 해야만이 되니까 그런 거 정책 질이 그렇게 합니다. 의장님, 예, 의장님. 잠깐만요. 누구? 접니다. 예. 우리 저 건설교통과장 쪽 다시 한번 합시다. 연계해서. 자, 예, 우리 예. 그 이정욱 건설교통과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구청이 소재된 우리 중앙동뿐만 아니라 죽도 이번에 그 도로 포장하고 차선 도색 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가 하나 필요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오롬대교 이름 명칭을 이제 공모를 선정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예. 개통이 이제 내일 뭐 1시에 하는데 많은 문의가 뭐냐면 그 인도가 어딨노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가 양쪽에 이제 그 홍보를 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뭐 이렇게 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일대 쪽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중앙 통로에 있고 중앙 통로 와서 엘리베이터 갔다가 송도로 가면 된다. 자전거도 사실은 된다. 들고 올라가면 그 홍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의 안 들어옵니까? 안 그래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해양 항만청에서 거기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중앙 통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예. 그 민원인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건설과에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 표지판하고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 양쪽에 인도계 없으니까 중앙에 인도 있는 게 드물잖아, 그죠? 예.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민원이 영일 때 우리 그 주차장 있죠. 옛날 우리 관광과 경상북도 관광공사 땅 우리가 사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울릉도 선착장의 주차장 말고 우리 땅, 호텔 예정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 약 한 300대를 돼요. 예.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우방비치 그 삼거리에서 직진해서 구 전통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영일대 시계탑 앞으로 이제 진입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면서 그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요. 나올 때는 그 중앙선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시계탑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뭐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그런 게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 확인 모르죠.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하든지 중앙선을 끊어주는 게 맞는데 또 그것도 뭐 다리로 올라가는 우회전 차선하고 또 뭐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를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그 교통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렇지. 아까 내가 방금 이제 심의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과 의견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고 왜냐면 우리 현장에 있는 부서가 건설교통과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청장님, 과장님 다 됐고요. 우리 관내 우리 동장님들이
이제 도동장님 그리고 이제 중앙동장님, 죽도동장님 있는데 우리 라인에 세개 동네 라인에 가로수가 뭐냐면은 은행나무죠. 은행나무인데 암나무 교체 사업을 그린웨이 추진과에 약 한 3억 정도 예산이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100% 다 돼 있어요. 이게 암나무다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세계동장님께서는 특히 교통이 결절되는 지점에 특히 이제 횡단보도 지점에 있는 암나무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걸 계속 사람들이 서면서 또 학교 아이들이 가면서 이게 밟아요. 그리고 밟으면서 학교 가면서 복도에 냄새가 나고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연초에 아마 그 세계동장님께서 우리 동네에 조사가 돼 있는 암나무 교체 사업을 소속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용역비를 다 줘서 이미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몇 번의 어느 지치에 나무가 암나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봄에 교체 사업을 빨리 시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꼭 해주십사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 나오신, 잠깐만. 나오신 과장 같은 뭐 동일 비슷한 건에 질의할 분 없죠? 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어, 여기 순서 있으니까 김종익 위원님. 예. 예, 복지환경위생과장님. 네,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2024년에 도비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음식점 그 후드 그 개선하는 그런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이제 식품산업과에서 있었는데 이게 도비 지원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고깃집에 저녁에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 배출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이게 악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또 저녁 시간이고 이러면 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에 또 영향이 큽니다. 특히 여름에 비 오고 할 때.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이게 한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비 부담이 한 10%고. 그래서 이게 아주 한번 해보니까 되게 이게 좋은 사업으로 지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쉽게도 지금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구청의 그 환경위생과에서 좀 이런 사업을 본청에 좀 제안을 해가지고 좀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서 한 몇 개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은 파악을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먼저 의원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국민식문고에 이런 민원이 왕왕 한 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인 펜타시티라든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런 민원이 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요 후드 교체 사업은 아마 본청에서 보조 사업을 받아가 했는 것 같은데 의견대로 저희들 기회가 된다면은 본청 사부수에 제안도 하고 중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저희들 공문을 보낸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이런 어떤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는 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본청에 이렇게 건의하시고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무과 과장님. 우리 북구 인구가 남구보다 지금 한 5만 정도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방세 목표액은 사실 북구가 더 적어요. 예. 좀 염치 없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 중에 보니까 감소된 그 내용을 보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세 둔화 이렇게 표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원인 분석이 이것보다도 예. 지금 우리 포항시 주택 보급률이 한 115% 정도 된다 그래요. 중소도시는 한 105에서 110%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상한선에 지금 도달해 있고 지금 이제 추가 공급을 더 이상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세무과에서도 본청에게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그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는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또 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난 여러 시민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팔리기 때문에 또 가지도 못해요. 또 보니까. 기존 아파트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또 사실은 떨어지는 거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 계획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획을 적어 놓으셨는데 꼭 본청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세원 발굴의 문제점이 주택 공급률이 너무 높다라는 걸 꼭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누가 먼저 은주 의원이 먼저 들었나 최광희 의원이 먼저 들었나? 저는 주문사항이라서 앞에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년 12월에 성매매 직결지 자활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청장님. 그래서 관련해서 북구청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주문 좀 드리고, 그죠? 되셨죠? 네, 이후에 지금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속도를 낸다면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죽장면장님께, 네, 면장 앉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죽장면에 위안부 할머니 댁에 찾아갔다 왔는데, 혹시 면장님 가셨는데 한번 보셨나요, 할머니? 네. 네,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올해 99세세요, 할머니가. 내년에 100세시고. 그래서 건강이 또 많이 안 좋기도 하고, 보니까 요양보사님이 한 6시 반에서 9시까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 면장님 또 고향 가셨는데, 고향에 계신 분들 잘 챙겨주십사,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광희 의원. 네, 시광 면장님요. 동학 아저씨 때 해월생 유어지를 천덕의 종단에서 전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1년 걸리는 걸 한 달 만에 샀거든요. 그만큼 의지가 있으니까 신광면에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죠? 좀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이정욱 과장님한테 그랬던 게 이게 이제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걸어가다가 나자빠져서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친데서 이제 도로 시설하자로 하면은 국가배상법 신청하세요 메시지 말리고 포항시의 대책은 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치신 분들이 국가배상법 신청하려고 의아한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아프고 도대체 이거 시설 관리를 의회 길이 이러냐고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이제 제가 당구청에서 이야기를 모였는데 이거 누가 이야기할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이야기 좀 하세요. 뭔 말이냐면은 국가배상법 처리하면 1년 걸립니다. 1년. 돈도 얼마 안 돼요. 준다 해도 주지도 않고 준다 해도 1년 걸려요. 처리가. 그리고 오만 서류를 다 내락하고 또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은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가야 되나 가는 데인데 왜 나를 또 글로도 다쳤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국가배상법 처리되면은 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줍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얼마 주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준다. 그러면 차라리 보험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보험을 드니까 한 4억 든다. 그 보험료 대비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뭐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보험료를 더 내고 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보험이다. 그래서 민간 보험사에 들면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가 있고 다친 사람들이 훨씬 입장이 편하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보상 신속하게 해주고 또 필요하면 더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이 방식을 택해달라고. 그래야 그 어설프게 다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시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있어요. 아니, 정강렬 의원. 그 우리 시는 책임이 없어요? 시가 책임 있죠. 그러니까 시에다가 그걸 제출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국가배상법으로 고도검찰청을 허락합니다. 아,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맞죠? 자, 우리 김상민이요. 의사 진행 왜 잘 안 하는데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세입이 부족한 이유가 부동산 침체고 사실상 북구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이제 공급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오늘 구청 업무 그 민원 토지 과장님께 이게 공인중개사 외에 그리고 분양사업소 실제 시행사 외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 다 불법이죠. 알선이나 매매를 하는 거. 그렇죠. 네. 언론에도 그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고발 행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 놓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니면 잘못된 계약으로 그 집안 한평생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도 있고 시행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몫도 있습니다. 그 시란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 단속을 강력히 하셔야 돼요. 이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뭐 아까 저희들 죄송하게 늦게 왔지만 그 구청의 정원과 현원 대비 2% 대비에 그 읍면동 한 9% 한 4배 이상 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현원들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대구 경북 통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 우리처럼 일반구청이 어떻게 존속될 수 있는지 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령 현행 법률에 따라 자연적 인구 감소에 따라 우리가 폐지돼 버리면 이게 다층적 행정구조에서 지금 일원화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도 이창호 우리 구청장님 이런 부분 뭐 전문가시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하여튼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열. 그 뭐라 발언권도 안 주는데 발언하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오지. 발언 받아가 해야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지. 이제 한 줘보세요. 예, 그 구청이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조로 보면 다른 사례로 보면 저희 구청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의원들 질의 없습니까? 저희 우리 읍면 동료 고생하시는데 이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최광열 의원 아까 그 어디에다가 보험하면 돼요? 그 우리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예? 아니 그거 다 알아야지. 여기 있는 사람 민간 보호사에 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들듯이 우리 역시도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라고. 나는 이미 그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책 질의 더 이상 할 분 없죠?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는 우리
고맙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원 새해를 맞이하여 북구청에서 업무 보고를 듣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 시민의 공의 진정을 위해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제1선에서 애시는 읍면 동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들께서 지역 발전, 시민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본청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26년 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